아베 총리 특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만나는데 한국의 일본과의 결이나 하는 일본 대화에 심했다고 말씀. 한일 간에 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문제도 좀 직시해 가면서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그런 조건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共に韓国の繁栄、日本の繁栄のために両国の政治家は心ある政治家は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 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이죠. 5시에 아베 일본 총리 특사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한일 관계에서 지금 예민한 주제죠. 위안부 합의 관련 언급,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내용상 보면요.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쉽지 않다. 어려운 일들이 사안들이 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주 애둘러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내용을 넌지시 암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재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일 관계의 다른 사안들까지 애둘러서 함께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용적인 조건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 실용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인 수사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한번 나에게 생각해봐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특사를 5군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군데 나라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장 먼저 온 게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보낸 특사에 대한 화답을 특사로 한 것은 지금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를 문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아베 총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G20 정상회담이 지금 7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문희상 특사를 그때 인터뷰했을 때는 G20에서 아베 여러 정상들과 만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좀 성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베 총리가 저렇게 빨리 특사를 보낸 것은 좀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은 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공동 개최를 희망한다고 피파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한 것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30년 월드컵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100회가 2030년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개최지가 장소가 결정이 됐고 내년에 2026년 월드컵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에는 2030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함께 지금 한중일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어떻게 보면 4개국 공동 개최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선제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해서 글쎄요, 뭐 장단점이 있었지만 사실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통일을 대비한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둔 2030년도 월드컵은 동북아 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싶다. 피파 회장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또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던 이 일본 특사, 아베 총리의 특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니카이
특사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민당 간사 자격으로 왔고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이 자민당의 2인자고요. 이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이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한파요.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낙연 총리와 먼저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오늘 나누는 얘기를 위한 좀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G1파로 알 수가 분류가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니카이 이 간사를 만나서 뭔가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면담에 앞서서 이 사전 분위기 또는 네.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먼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한파로 유명한 니카이 특사가 최근에 지금 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도영 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줌의 관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가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이런 세력들을 박멸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한일 관계에 한줌의 관계를 꾸미는 일당. 이걸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일부러 어그러뜨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한일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가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국내에서 일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모두 다 박멸하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해석 때문에 그럴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SNS에 글까지 남기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유화시키는 그런 말을 했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그 내용을 본인의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 소수의 극단적 발언을 자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나도 이해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해했다. 다만 일본 언론이 너무 위안부 문제에 국한시켜서 발언을 연결시킨 것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서서 진화를 대신 해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